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최근 들어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무력감이나 피곤함이 심하신가요?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라면 본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감소증,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감소증은 만성질환이나 영양 부족, 운동량의 감소 등에 의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근기능이 감소되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질병명으로 따로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관심이 많이 두고 있는 문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명이 붙게 되었고요. 관련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도부터 이 문제를 하나의 질병으로 판단을 해서 질환 코드로 분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도부터 하나의 질병 코드로 분류되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구체적인 원인이 아직까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영양 결핍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 근육이 줄어들고 근력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면 증상을 확인하고 케어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의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건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한다.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악력이 평균보다 약하다. 하지 무력감이나 피곤감, 식욕저하, 시도 때도 없이 졸리다. 위와 같은 증상들을 확인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신다면 신체 검진과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육량, 근력, 근기능 이 세 가지를 측정하여 진단을 합니다. 연령과 성별뿐만 아니라 키와 몸무게, 지방량에 따른 근육량의 정상치가 다릅니다. 근육량은 근육량을 측정하여 확인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바이오 임피던스 측정법, CT, MRI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근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의 근력이나 악력을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근기능은 신체 기능을 평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주로 보행에 대한 능력을 체크하는 보행속도 측정, 400m 보행검사, 6분 보행검사 등을 시행하여 보행 능력을 측정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핑거링 테스트라고 해서 종아리 쪽에 가장 굵은 곳에 이렇게 링을 끼웠을 때 헐거우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특히나 더 중요하겠고 관절의 퇴행 변화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근육통과 관절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젊은 연령대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필수 아미노산 중심의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이 질환은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척추와 관절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신경을 쓰시게 되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50대부터 꼭 챙겨야 할 질환,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뼈가 아프지도 않은데 검사를 왜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프지 않더라도 반드시 50대 이후 폐경 이후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매년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는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퇴행이 되는 본 턴오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뼈가 생성되고 퇴행이 되면서 20대에서 30대에는 골밀도가 가장 높았다가 이후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골밀도가 감소해서 50대 이상이 되면 성인 5명 중 1명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5배 높게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보면 남녀 모두에서 50대 이상 2명 중 1명에서는 골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훨씬 많은 이유는 폐경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뼈의 흡수를 억제하고 새로운 뼈의 형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게 되면서 뼈가 약해지고 이런 증상들은 폐경 이후에 첫 5년간 급속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골다공증은 유병률이 특히 높고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그리고 연령이 증가될수록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미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뼈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 무증상이라 통증이 없으니 통증의 기준을 맞추실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골절 위험도가 높아져서 골다공증의 검사가 필요한 환자군이 있는데요.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시는 분들, 특히 BMI가 18.5 이하인 저체중군이라든지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골절이 생겼던 적이 있었던 환자분들께서도 새로운 골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골밀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도 심하지만 특히 대퇴골 골절을 경험한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골밀도를 확인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대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진단되었다면 어떤 치료 약제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제 조절제라고 되어 있는 썸 제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썸 제제가 2세대, 3세대,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약들이 뼈에서 선택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체로 작용하여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에서 척추 골절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좋은 약제입니다. 썸 제제는 매일 복약해야 되는 불편감은 좀 있지만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상 반응으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얼굴의 열성 홍조라든지 다리의 종아리 통증, 레드 클램핑 페인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맥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장시간 비행을 하거나 수술 전후에 침상 안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 800 IU 단위 정도를 사용하고 칼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을 좀 저는 권고하는 편이지만 약제로 보충을 할 때는 총 500에서 1000ml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약제를 먹었을 때 위장관계 부작용이 꽤 있는 편이라서 오래 복용하시는 것을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 밀도를 높이기 위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적절한 체중 부하 운동이나 근력 운동, 금연과 절주, 낙상 예방을 위한 노력도 골절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폐경 이후의 여자라든지 남성 환자인데 또 고령이고 또 예전 흡연자라든지 골절이 있었던 환자, 예전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었거나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을 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의 여부를 체크하고 골절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가 되면 꼭 챙기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입니다. 50대가 되면 인구에 매년 14만 명씩 걸리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통증의 왕이로 불리우는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침범하는 환자들 중에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상포진이 호발하는 50대에는 면역력이 연간 감소되면서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상포진은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좋지 않은 신경 위치에 호발하여 신경학적인 증상에 대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신경통도 느리게 회복하게 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포진의 위치가 안 좋을수록 신경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얼굴 안면신경이나 뇌, 그리고 목신경 등으로 나타나는 대상포진일수록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환자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에 대한 보강까지 하시면 100세 시대에 대한 기본 대비가 된다고 보고 최근 들어서 나온 대상포진의 백신은 2번 접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방률이 거의 9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8강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통증의학과에 대한 이해부터 통증의학과에서 하는 척추 비수술적 치료, 또 50대 이후의 퇴행 변화를 맞이하여 기본에 해당하는 관절, 근육, 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을까요? 내과의 노년내과만큼이나 앞으로 많이 필요해질 통증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내 몸에 건강하게 90대에도 혼자 병원 오기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